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모든 수학입니다. 오늘 수열의 극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해서 우리 문제 3번까지 풀어봤었는데요. 문제 4번부터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 4번부터 문제 9번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a에는 sin n 그리고 b에는 코사인 n 이렇게 놓아보도록 할게요. 자, 1번 xn 플러스 1은 맥시멈 xn an 이렇게 했을 때 또 x1은 a1 이렇게 점화식으로 정의된 수열 xn이 수렴하는지 판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열의 수렴을 판정하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수렴성을 보이는 방법으로 단조 수렴 정리, 그리고 이제 절대값 xn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와 절대값 xn 마이너스 알파 사이의 관계, 이게 어떤 특정한 1보다 작고 0보다 큰 그런 상수 R에 대해서 이 관계식이 성립하면 수렴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사실 단조 수렴 정리를 이용하기 상당히 좋은 형태입니다. 왜냐면 xn 플러스라고 xn의 관계가 바로 보이잖아요. xn 플러스 1이 xn과 an 중에서 큰 걸 택하는 거니까 맥시멈이 둘 중에 큰 수죠, 그죠? 그래서 xn과 an 중에 큰 수를 택하는 거니까 xn 플러스 1은 당연히 xn보다 크거나 같겠죠. 괜찮죠? 그래서 일단 단조 증가하는구나 라는 것은 알 수가 있을 텐데, 이제 위로 6개인지만 사실 확인하면 되죠. 근데 xn이라고 하는 게 어, 어쨌든 간에 sin n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x1은 a1이라 했으니까 사인 그래프를 먼저 제가 그려드릴게요. y는 sin x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여기가 파이,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1일 때 이렇게 함수값을 넣고, 2일 때 함수값을 넣고, 또 3일 때 이렇게 함수값을 넣고요. 그죠? 4일 때 함수값을 넣고, 5일 때 함수값을 넣고, 6일 때 함수값을 넣고, 이렇게 넣었을 때 이 함수값, 넣었을 때 이 함수값들이 A1, A2, 그 다음에 A3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가 중간이 딱 1.57 정도 되니까 3.14니까 1.57이잖아요. 그래서 A1이 조금 더, 아이고, 더 위에 있어야 돼요. 맞나? 그러니까 여기가 1.57, 1이 더 작겠네요. 왜냐면은 여기 딱 가운데가 지금 1.57이니까 여기가 0.57 벌어지고 여기 0.43 벌어지죠. 이제 여기가 조금 더 기니까 이제 아래 있어야죠. 이제 여튼 A1, A2, A3 뭐 이런 식으로 찍히는 거죠. 여기가 A4 뭐 이런 식으로 찍히는 건데,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게 그려진다는 게 대충 눈치가 채 지시죠. AN이라는 이 수열이. 근데 이제 XN이라는 수열은 어떤 수열이냐면, 처음에는 일단 A1으로 택해요. 처음에는 이렇게 A1으로 택해요. 그 다음에는 이 A1하고 A2하고 여기 n에다가 1을 넣으시면 X1하고 A1을 비교해서 둘 중에 큰 걸 택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X2는 A1이겠네요. 맞죠? A1하고 A1은 둘 다 같은 수니까 뭐 큰 걸 택해도 A1이겠죠. 근데 X3는 어때요? X2랑 A2 중에서 큰 걸 택하는 거니까 X2는 지금 A1이잖아요. 그러니까 A1과 A2 중에서 큰 걸 택해야 돼요. 지금 A1하고 A2를 비교해보면 A2가 더 크죠. 그래서 A2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X4는 누구와 누구 중에서 더 큰 거? A, X2, X3는 A2죠. 그리고 A3, 이 중에 더 큰 걸 택하는 거죠. A2와 A3 중에 더 큰 게 뭔가요? 그대로 A2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A2가 나옵니다. X4는. 그래서 X5는 맥시멈 X4, A4인데 X4가 지금 A2니까 A2하고 A4 중에 큰 걸 택하는 거죠. 근데 A4하고 A2하고 비교보면 A2가 더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A2가 나오죠. 그런 식으로 어, 이렇게 xn이라는 이 수열은 결국에는 어떤 an, 그죠? 같은 n은 아니겠지만 여튼 a 얼마가 나온다. 그러니까 사인 어떤 자연수 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괜찮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사인 2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xn이라는 것은 사인 자연수 꼴이니까 1 이하일 거 아니에요. 맞죠? 따라서 6개인 것도 맞죠. 위로 6개이고 단주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수렴한다라는 걸 보일 수가 있어서, 정확히 어디로 수렴하는지 모를 수도 있지만 여튼 수렴하긴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증명을 바로 해볼게요. 자, claim 1. 먼저 xn이 위로 유기인 것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자, xn이 bounded above. 자, 증명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x1, we claim that xn이 1 이하다라는 것을 보여보도록 합시다. by induction. for all n 이렇게 적을까요? 자, 첫 번째 n은 1일 때는 a1이 x1이 a1이니까 a1은 sin 1이죠. 그래서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자, 두 번째 suppose that xn이 지금 1보다 작거나 같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n 플러스 1일 때 성립함을 보이면 되는 겁니다. then xn 플러스 1이 뭔데요? 맥시멈 xn an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xn도 1보다 작거나 같고 an도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xn 플러스 1도 1보다 작거나 같겠죠. as 굳이 적으면은 xn과 an이 전부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괜찮죠? 이렇게 증명하시면 돼요. 수학적 귀납법을 쓰시면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그러니까 자연수에 대한 명제는 기본적으로 수학적 귀납법을 깔고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합니다. 특히 점화식이기 때문에 점화식은 수학적 귀납법을 사용하기 상당히 좋아요. claim 2 보겠습니다. 자, xn이 이제 monotonically increasing 한다. monotonically increasing 단조 증가한다는 걸 주장을 해볼게요. proof. We claim that xn 플러스 1하고 xn을 비교해 봤을 때 xn 플러스 1이 더 크다는 거 이걸 보이면 되겠죠. by induction. 자, 첫 번째 x2는 맥시멈 근데 이거 귀납법으로 굳이 해야 되나? 귀납법 필요 없죠? 귀납법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할 수 있죠. 이거는 뭐 귀납법 같은 게 필요 없이 그냥 xn 플러스 1이 맥시멈 xn an이니까 당연히 am xn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요. for all n. 따라서 by monotone convergence theorem 단조 수렴 정리에 의해서 xn converges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1번이 보여집니다. 괜찮죠? 자, 이렇게 일단 단조 수렴 정리를 활용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 궁금한 게 있을 수 있어요. sin n은 그러면 발산하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당연히 더 큰 걸 택하면은 단조 수렴 정리를 쓸 수 있으니까 수렴을 할 텐데 그냥 sin n이라는 이 수열이 혹시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궁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재는 없는데 제가 하나 발산하는 것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발산하는 수열 문제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2번, 3번, 4번으로 문제를 만들어서 냈습니다. 교재는 없어요. 이제 sin n이라는 이 수열과 코사인 n이라는 수열이 지금 대충 보면 계속 왔다 갔다 하기는 하는데, 그죠? 이게 실제로 이제 발산할지 그걸 한번 보여보도록 할 거예요. 이거 말고 이제 사실은 approximation theorem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건 이제 정수론 시간에 좀 공부를 하면 아마 제가 해석개론 시간에 한번 해드리지 않을까 싶긴 한데 여튼 잘 모르겠어요. 그걸 할지 안 할지는. 근데 여튼 이거 말고 approximation theorem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래요. 자, sin n 플러스 일단 문제 따라가 보면 됩니다. sin n 플러스 1은 sin n 코사인 1 더하기 코사인 n 사인 1 이게 성립을 하겠죠. 덧셈 정리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일단 첫 번째 주장은 an이 수렴하면 bn이 수렴한다. 네, 이거를 이제 주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제 2번에서 이제 묻는 거죠. 지금 이게 an이고요. 사인 n이 an이고, 그죠? 그 다음에 코사인 n이 뭐예요? bn이죠. 그리고 사인 n 플러스 1이 an 플러스 1이잖아요. 지금 이관계식이 성립하는 상황에서 당연히 an이 수렴하면 bn이 수렴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지금 bn이 뭐니까? 그죠? 사인 1분의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코사인 1이니까 코사인은 상수죠? 코사인 1은 상수예요.
이렇게 되니까 얘가 수렴하는 수열이고 얘도 수렴하는 수열이고 수렴하는 수열끼리 빼고 뭐 상수배하고 나눠주고 뭐 다 괜찮죠. 네, 그래가지고 얘는 수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뭐 당연한 얘기고요. 그래서 AN이 수렴하면 BN은 당연히 수렴하게 될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이용해서 AN이 이제 발산한다는 걸 확인을 할 텐데 자, sin EN이라는 게 이 sin n, 코사인 n이 성립을 하겠죠. 백약 공식에 의해서. 그리고 코사인 EN도 마찬가지로 코사인 제곱 n 마이너스 사인 제곱 n 이게 성립을 할 겁니다. 자, 이제 우리의 주장은 뭐냐면 AN이 발산한다. 이걸 보일 건데 자, 발산한다는 걸 보이려면 수렴한다 가정을 하고 모순을 이끌어내면 돼요. 그래서 이제 suppose that AN이 수렴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알파로 수렴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2번에 의해서 BN도 수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가정을 AN이 수렴한다 했으니까 BN도 이제 수렴을 해야죠. 그럼 이 식에 의해서 자, 이게 지금 뭐야? 다시 적어드리면 sin EN이라는 게 지금 EN이고요. 그리고 얘는 AN, 얘는 BN 이렇게 되죠? 그리고 얘는 이제 BEN은 또 어떤 식으로 될 수 있냐면 BN제곱 마이너스 EN제곱 이렇게 AN과 BN에 대한 식으로 고친 다음에 양변에 극한 취할 수 있겠죠. 수렴하니까 AN과 BN이 수렴하니까 정확히는 몇 번에 의해서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냐면 이제 유제 1-3에서 부분 수열이 수렴한다. 그죠? 수열이 수렴을 하면 부분 수열 AEN, BEN도 부분 수열이잖아요. AN과 BN의 AN 플러스 1도 마찬가지로 AN의 부분 수열이죠. 그래서 이제 유제 1-3번에 의해서 이제 각각 우리가 극한 취하게 되면 어떤 식을 얻을 수가 있냐면 알파는 2알파 베타가 성립을 해야 되고 그리고 베타는 베타 제곱 빼기 알파 제곱 이 두 개의 관계식이 전부 성립해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관계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알파는 0이거나 또는 베타는 2분의 1이다. 이 둘 중에 하나는 성립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죠? 둘 중에 하나잖아요. 알파가 0이거나 베타가 2분의 1인데 만약 알파가 0이면 베타는 베타 제곱이 성립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베타는 0 또는 베타는 1이 나와야 돼요. 맞죠? 알파는 0이면 베타는 0이거나 베타는 1이어야 된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둘 중에 하나가 성립을 해야 되고요. 만약 베타가 2분의 1이라면 2분의 1은 4분의 1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라서 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와야 돼요. 이건 불가능하죠. 알파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실수니까 제곱해서 음수가 나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베타가 2분의 1일 수는 없겠구나 라는 사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뭐랄까요? 경우 수가 나오는 거죠. 알파는 0, 베타는 0이거나 또는 맞죠? 베타는 알파는 0, 베타는 1이거나 이게 성립을 해야 돼요. 자, 근데 우리가 관계식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인 제곱 n 더하기 코사인 제곱 n은 1이다. 이런 관계식도 있기 때문에 양변에 여러분 극한치하게 되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1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불가능해요. 자, 그럼 우리 가능한 거는 알파는 0, 베타는 1 이거밖에 없잖아요. 맞죠?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가능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또 어떤 관계식이 있냐면 이 관계식도 있죠. 제가 하나 못 찾을 뻔했어요. 두 번째에서 보였던 이 관계식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여러분 극한치하면 베타는 사인 1분의 알파 마이너스 코사인 1의 알파 이것도 성립을 해야 되거든요. 맞죠? 그럼 여기다가 0하고 베타는 1 대입했을 때 성립하나요? 1은 사인 1분의 0이 되죠. 이렇게 하면 또 모순이잖아요. 이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다 안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관계식을 사실 엄청 많이 찾은 건데 이 관계식도 찾은 거고 이 두 개 관계식도 찾은 거고요. 그리고 또 이 관계식도 찾은 거죠. 이 네 개의 관계식을 전부 성립하도록 여러분이 알파 베타를 잡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모순이 나와가지고 AN이 수렴한다고 이제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좋아요. 그래서 덧셈 정리 이거를 좀 굉장히 좀 잘 썼죠. 네,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AN의 수렴성을 AN의 발산성이죠. AN이 발산한다는 걸 보인 겁니다. 괜찮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제가 뭐 이걸 굳이 막 예쁘게 안 적어도 되겠죠. 그러니까 경우 나눠가지고 다 안 된다는 거 확인한 거예요. 자, 네 번째. 자, 마찬가지로 AN이 지금 수렴하면 BN이 수렴한다라는 걸 보였는데 어, 미안해요. AN이 발산한다는 걸 보였는데 그럼 이제 사인 N이 발산한다는 건데 그럼 코사인 N도 비슷하게 발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얘도 마찬가지로 뭐 관계식을 이제 2번, 3번에서 했던 것처럼 찾아가지고 이제 다 할 수 있긴 한데요.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아까랑 우리가 만약에 사인 n이 수렴하면 코사인 n이 수렴한다라는 걸 보였으니까 거꾸로 코사인 n이 수렴하면 사인 n이 수렴한다 이게 성립을 하도록 그게 성립을 하도록 우리가 관계식을 하나만 사실 더 찾으시면 돼요. 비슷하게 2번에서 했던 것처럼 코사인 n 플러스 1에 대해서 덧셈 정리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코사인 n에 코사인 1 마이너스 사인 n에 사인 1이잖아요. 그러면은 bn 플러스 1이 코사인 1의 bn 마이너스 사인 1의 an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 이제 bn이 수렴을 하면 an이 수렴을 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관계식을 통해서. 괜찮죠? 자, 근데 bn이 우리가 만약 수렴한다 가정을 해버리면 an이 수렴하게 되는데 근데 an이 수렴하지 않는다고 3번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an은 diverge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bn은 diverge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증명 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4번 해봤고요. 뭐 사인 n과 코사인 n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어려워요, 사실. 사인 n, 코사인 n이 지금 그림상으로도 제가 처음 몇 개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드렸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이 3파이 값 뭐 이런 것들 이게 되게 이제 계산하기가 힘들어지죠. 예, 여러분 컴퓨터를 이용을 하셔야 될 텐데 그러면은 이제 도대체 7, 8, 9, 10, 11, 12, 13 이런 것들이 어떻게 찍힐지가 사실 잘 안 보여요. 뒤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 손으로 이걸 계산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맞죠? 그래서 어느 정도 사실 규칙성이 어, 없는 건 아니지만 되게 이제 깔끔하게 떨어지진 않는 계속 여기 3개 있는 것도 아니죠. 여기 간격이 3.14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막 2개가 있고 뭐 그럴 2개가 있진 않으나 여튼 계속 3개가 있진 않을 수도 있어요. 4개까지 가능하겠죠. 4개까지 가능할 것 같은데 여튼 뭐 3개, 4개 해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양이 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막 규칙성을 찾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상당히 이 AN, BN, 이 사인 N과 코사인 N을 이용해서 뭐 미해결 문제도 여러 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튼 좋고요. 자, 문제 5번 볼게요. 자, 주어진 극한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의 n승 더하기 b의 n승의 n분의 1승. 자, 이거를 구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a, b는 양수다. 근데 a가 더 크다고 되어 있어요. 이 상태로 보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보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자, 3의 n제곱 더하기 2의 n제곱의 n분의 1승을 보세요. 그럼 3의 n제곱이 2의 n제곱보다 훨씬 빨리 커지니까 얘는 거의 무시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3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직관적으로. 증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무시한다라는 걸 어떻게 우리가 했는지만 잘 떠올리시면 어렵지 않아요. 자, 무시한다는 걸 어떻게 우리가 항상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하면 자, 우리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1 그다음에 2x제곱 플러스 x 자, 뭐 이런 극한을 우리가 문제를 풀 때 1은 x제곱에 비해서 훨씬 작고 x도 x제곱에 비해서 훨씬 더 작으니까 무시해가지고 2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었는데 그 엄밀한 증명은 우리가 어떻게 썼냐면 분자분모를 x제곱으로 나눠줘서 했었죠. 맞죠? 이런 식으로 나눠줘서 얘가 0으로 가고 얘가 0으로 가니까 2분의 1로 간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잖아요. 여기서도 이제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an제곱 더하기 bn제곱이 n분의 1제곱이다. 이거를 bn제곱을 무시하기 위해서 an제곱으로 끌어내는 역할을 할 겁니다. 이렇게 끌어낼 거예요. 괜찮죠? 이렇게 하시면 얘는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네, 그걸 활용하자는 얘기입니다. 지수법칙에서 n분의 1제곱을 각각 쪼개주면 나눠주면 a 곱하기 1 플러스 a분의 b의 n승의 n분의 1승 이렇게 될 텐데 자, 이게 어디로 갈까요? 얘가 0으로 가니까 여기는 이 밑은 1로 가고 얘는
0으로 가죠. 1의 영승은 1로 갑니다. 그래서 A로 수렴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1의 영승 부정형 아니죠. 우리가 부정형은 딱 두 개예요. 1의 무한대승, 무한대 영승 두 개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2번 볼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bn분의 코사인 n분의 a의 n승, 그 b는 0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괜찮죠? 자, 이건 어떤가요? 이것도 뭐 크게 어렵진 않은데 그죠? 지금 보시면은 이게 어때요? 얘가 무한대, 분모는 무한대로 가고요. 분자는 1로 가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여기 안에 있는 거는 0으로 가요. 그럼 1-0은 1로 가니까 여기 이제 이 밑은 1로 가는 경우, 그 다음에 지수는 무한대로 가죠. 1의 무한대승이니까 부정형 형태고, 특히 1의 무한대승은 뭐랑 관련이 있다고요? 그쵸? 그 자연상수 2랑 관련이 있다. 자연상수 2의 정의를 활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bn분의 코사인 n분의 a의 역수를 곱해줍니다. 여기다가 억지로 씁니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리고 없었던 친구가 새로 생겼으니까 다시 나눠주면 되죠. 마이너스 b분의 코사인 n분의 이렇게 다시 한번 제곱을 취해주시면 이제 원상복귀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얘는 2로 간다는 거 알 수 있고, 이제 얘만 우리가 처리를 하면 되죠. n이 무한대로 가면 얘 1로 간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2에 마이너스 b분의 1승으로 간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끝나겠어요. 괜찮죠? 좋아요. 자, 이제 문제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열 an이 수렴하면 그러면은 이미 엡실론에 대해서 자연수 n이 있어서 mn이 n보다 크거나 같으면 절대값 an-an이 엡실론보다 작음을 보이시오 그랬어요. 자, 이걸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냐면 코시수열임을 보이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수열이 수렴하면 코시수열임을 보이시오. 이걸 만족하는 수열을 코시수열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건 해석학 시간에 공부를 하는 거고, 실제로 사실 우리 과정에서 사실은 할 필요가 없긴 한데 우리 교재 문제 있어가지고 제가 넣었습니다.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증명이 그냥 대충 이게 뭔 뜻이냐면 충분히 작은 엡실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시 엡실론이 충분히 작으면 내가 어떤 충분히 큰 mn이라는 자연수를 가져와서 그 차이가 am과 an의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게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수렴한다는 건 어떻게 봤었냐면 어떤 극한값을 끌고 와가지고 an과 l의 차이가 충분히 작아진다 이거였죠. n이 충분히 크면 an과 l의 차이가 충분히 작아진다 이거였는데, 근데 얘는 이제 뭘 의미하는 거냐면 m과 n이 충분히 크면 am과 an 사이의 차이가 충분히 작아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극한값과 an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서로를 비교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사실 거의 똑같은 얘기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극한값과 an을 이렇게 비교하는 건데, 얘는 극한값을 볼 필요 없이 그냥 서로 비교하는 겁니다. 서로. 그래서 얘 나중에 충분히 이제 m과 n이 커지면 내가 충분히 큰 쪽에서는 얘네들과 사이의 이 거리, 얘네들 사이에 어떤 두 개를 잡았을 때 그 거리가 충분히 작아진다 이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되게 비슷한 얘기 같고 사실 그냥 똑같은 말 같은데 모양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크게 차이를 아마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두 개 같은 말 아닌가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 실수 위에서는 같은 말입니다. 실수 위에서는 얘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얘를 하시든 상관없어요. 실수 위에서는. 근데 실수가 아닌 곳에서도 우리가 나중에 얘기를 할 거거든요. 예를 들어 유리수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나중에는 뭐 위상 공간, 다양한 공간들이 있어요. 그런 공간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성립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코시수열의 수렴성과 코시수열인 거와 그다음에 수열이 수렴한다라는 거는 사실 다른 말이 돼요. 아시겠죠? 역으로 가는 건 실수에 대한 성질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진 않고요. 네. 사실은 완비성 공리하고 비슷한 말이 됩니다. 완전 똑같은 말은 아니고 완비성 공리를 이용을 해야 코시 수열이 수렴한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완비성 공개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해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저번 시간 아니지만 여튼 저저번 시간에 설명해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시면 한번 다시 보고 오시고. 자, 여튼 어, 이쪽 가는 거는 지금은 못하고 이제 이쪽 가는 것만 해보자 이겁니다. 지금은 실수열이라서 사실은 똑같은 말이에요, 실제로. 증명은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절대값 an-an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절대값 am 뭐 an-l이 할까요? an-l이 충분히 작아진다. 뭐가 커지면 n이 충분히 커지면. 문자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냥 충분히 큰 충분히 큰 숫자를 가져오면 얘와 얘 사이가 엡실론보다 작아진다 그거기 때문에 이제 이걸 이용해서 얘의 크기가 엡실론보다 작아지길 원해요. 충분히 작게 만들길 원한다고요. 그럼 절대값 an-an에서 얘네들의 형태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삼각부등식이에요. 여기를 절대값 an-l an-l 이렇게 l을 빼주고 더해줄 수 있잖아요. 똑같은 식이 되겠죠. 그럼 삼각부등식에 의해서 절대값 an-l 더하기 절대값 an-l이 이거보다 작거나 같을 거잖아요. 맞죠? 근데 얘도 충분히 작게 만들 수 있고 얘도 충분히 작게 만들 수 있어요. 얘가 충분히 커지면 이거는 내가 원하는 만큼 작게 잡을 수 있는 거고, 얘가 충분히 커지면 얘도 원하는 만큼 작게 잡을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그냥 둘 다 원하는 만큼 작게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엡실론을 작게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얘를 2분 엡실론보다 작게 하고 얘도 2분 엡실론보다 작아지면 더한 것은 엡실론보다 작아지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증명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스케치고 우리는 바로 이제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an이 수렴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n이 이제 충분히 크면 절대값 an-l이 2분의 엡실론보다 작아지도록 우리가 n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엡실론을 잡고 우리 증명해야 되는 게 이 명제니까 엡실론을 일단 잡고요. 자, 그리고 an이 수렴한다라는 조건에 의해서 there exists 자연수 n이 존재해서 such that for n이 n보다 크면 절대값 an-l이 2분의 엡실론보다 작아지도록 그렇게 n을 잡을 수가 있겠죠. 자, 우리는 이제 보여야 되는 건 이 명제잖아요. n이 어떤 자연수 n을 잡아서 m과 n이 라지 n보다 크거나 같으면 절대값 an-an이 엡실론보다 작아지기 이걸 원하도록 이게 성립을 하도록 우리가 자연수 n을 잡는 게 목표인데, 자연수 n은 그대로 잡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대로 잡으면 되겠죠. 그때 그대로 잡으면 if mn이 라지 n보다 크다 이렇게 그대로 라지 n을 잡았으면, 그러면은 우리가 절대값 an-an은 삼각부등식에 의해서 절대값 an-l 더하기 절대값 an-l보다 작거나 같을 것이고, 절대값 am-l도 2분의 엡실론보다 작겠죠. 왜요? m이 라지 n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라지 n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에 대해서는 다 이게 성립을 한다며요. 그러니까 문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여기도 m도 라지 n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절대값 am-l도 2분의 엡실론보다 작아지겠죠. 그죠? 어려운 얘기하는 거 아니죠? 따라서 얘도 2분의 엡실론보다 작아지고 얘도 2분의 엡실론보다 작아져요. 맞죠? 그러면 엡실론보다 작아지는 거 맞죠? 그래서 절대값 an-n이 an이 엡실론보다 작아졌기 때문에 증명 끝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죠? 좋아요. 자, 이제 문제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에서 주어진 수열 xn을 일반항으로 하는 실수열 중 수렴하는 수열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기억부터 볼게요. 자, xn은 n 플러스 1의 로그 n 플러스 1분의 1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태를 먼저 볼까요? 자, 얘는 무한대로 가죠. 그리고 얘는 어때요? 로그 n 플러스 1이 무한대로 가니까 지수에 있는 건 0으로 갑니다. 그래서 무한대의 0승꼴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맞죠?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이거는 우리가 지금 우리가 배운 형태는 아니죠. 우리가 이제 무한대 영승 중에서 알고 있는 게 대표적으로 n의 n분의 1승이었는데 이게 1로 간다라는 걸 알고 있죠. 사실 이걸 활용할 수도 있어 보이고요. 아니다. 이걸 활용하기 좀 어렵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게요. n의 n분의 1승은 1로 간다라는 걸 우리가 보였을 때 우리가 어떻게 썼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승은 1이다. 이걸 증명을 했었죠. 얘를 증명을 함으로써 우리가 얘를 증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함수의 극한으로 우리가 이렇게 바꾸는 이유가 뭐냐면 로피탈 정리를 활용하기 위해서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로피탈 정리를 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도 똑같아요. 이 상태로는 그냥 보긴 힘들고 로피탈 정리를 활용하기 위해서
x 플러스 1의 로그 x 플러스 1분의 1승 예의 극한을 보는 겁니다. 맞죠? 자, 이 상태로 보기가 좀 힘드니까 여러분 양변에 ln을 취하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하나만 얘기를 할까요? 사실 우리 교재에서는 ln이라고 이제 쓰는데 사실 대부분의 우리 대학 교재에서는 이 로그가 ln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상용 로그라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임용 문제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여기서도 이 로그를 그냥 ln으로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튼 ln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사실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고 그냥 똑같이 하시면 되는데 그냥 로그를 여기서 ln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냥 저는 ln으로 쓸게요. 로그로 쓰든 ln으로 쓰든 답은 달라지지 않긴 한데요. 여튼 상용 로그로 보든 자연 로그로 보든 똑같은 답이 나오긴 하는데 여튼 그냥 로그 일반적으로 대학 교재에서는 로그를 ln으로 봅니다. 그래서 상용 로그라고 있기보다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이상 그냥 자연 로그로 보시는 게 맞아요. ln으로 바꿔서 제가 풀게요. 자, 이거의 극한이 어디로 가는지 궁금하면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ln을 취해보라 그랬죠. 자, ln을 취해가지고 얘의 극한이 어디로 가는지 관찰하면 된다. 이거 여러 번 했었어요. 논리도 사실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조금 논증에 구멍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여튼 이게 성립을 해야 돼요. 이게 성립을 할 거고, 자, 그러면 lnx 플러스 1은 이렇게 밖으로 꺼낼 수가 있으니까 결국 1이 나오죠. 그래서 1로 수렴합니다. ln 취한 게 1로 수렴하기 때문에 원래 있던 건 2로 수렴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은 수렴한다 하시면 되겠네요. 자, 니은 볼까요? xn은 n 팩토리얼 분의 n 플러스 1의 n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 번 했는데 자, nn승하고 n 팩토리얼 중에 누가 더 크다 그랬죠? 이게 더 크다, 훨씬 크다 그랬어요. 무한대로 그냥 가겠죠? 바로 이거 나와야 돼요.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비교하는 건데 로그 n하고 n의 k승, 그 다음에 2의 a의 n승, a는 1보다 큰 그냥 2의 n승이라 쓸게요. 그리고 n 팩토리얼 n의 n승 이렇게 5가지 중에선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가 훨씬 커요. 알겠죠? 그래서 니은은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그래서 수렴하지 않는다 하시면 되겠고, 자, 디귿 xn은 1 플러스 a의 n승분의 1 플러스 n에 이렇게 돼 있어요. 얘는 다항함수고 얘는 지수함수죠. a가 지금 양의 실수이기 때문에 미치 1보다 큰 케이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무한대로 가는데 분모도 무한대, 분자도 무한대로 가는데 분모가 훨씬 더 빨리 무한대로 갑니다. 따라서 0으로 간다. 바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디귿은 수렴한다. 정답은 기억 디귿 몇 번이에요? 4번 하시면 되겠죠. 좋아요. 자, 문제 8번 보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정의된 수열 xn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네요. x1은 3이고 xn 플러스 1의 세제곱 이것이 6xn의 제곱 빼기 8xn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xn이 6개인 증가 수열임을 보이고 여기서 증가 수열임을 보여라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단조 증가랑은 조금 다른 말이에요. 그냥 순 증가 함수다 라는 걸 보여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xn의 값을 구하시오. 6a이고 단조 증가하니까 단조 수렴 정의에 의해서 수렴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극한값도 구해낼 수가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6a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상계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 그게 좋겠는데 사실 여러분이 뭐 터무니없이 큰 숫자로 하셔도 되긴 하는데 이제 가장 여러분이 시행착오 없이 깔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극한이 얼마가 될지 예측하고 그 극한에 맞춰서 유계를 그 상계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한을 상계로 잡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여러분이 문제 풀 때 시행착오가 없을 거예요. 상한 잡는 것 예측하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만약에 수렴한다고 가정을 하면 알파의 3승은 6알파의 제곱 빼기 8알파가 성립을 해야 되니까 얘를 알파라고 놨을 때 그죠? 그러니까 알파 제곱은 6알파 빼기 8이 성립을 해야 되니까 알파 제곱 마이너스 6알파 플러스 8은 0에서 알파는 2 또는 4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맞죠? 근데 분명히 지금 문제에서 증가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2가 나올 리는 없겠죠. 그래서 4라고 이제 극한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상한의 후보, 상계의 후보는 4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로 6에 사실 6개라는 걸 보이려면 위로 6개인 것도 보이고 아래로 6개인 것도 보여야죠. 그러니까 위로 6개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는 상계를 4로 잡아가지고 xn이 4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 보이는 게 좋을 것이고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이제 하계를 잡아야 되는데 이 하계는요. x1은 3에서 출발해서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3보다는 크거나 같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거는 팩트가 될 거예요. 이거는 어쨌든 간에 맞을 거야. 그죠? 어쨌든 간에 x는 3과 4 사이에 있을 텐데 그걸 우리가 증명은 하지 않았지만 만약 이 문제가 정답이라면 3과 4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6의 2구 증가 수열이니까 3과 4 사이에 있어야 된다고요.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3과 4 사이에 있을 것일 테니까 증명은 3과 4 사이에 있다. 이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클레임 1은 바로 xn이 3과 4 사이에 있다. 이게 첫 번째 주장이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네, 이렇게 유계라는 걸 보일 때 어떤 걸 상계로 잡을지 어떤 걸 하계로 잡을지 여러분이 택하셔야 되는데 그 택하는 방법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증명을 해볼게요. 이런 것들은 다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x1은요 3이니까 당연히 3과 4 사이에 있죠. 자, 두 번째 xn이 만약에 3과 4 사이에 있다고 얘기를 합시다. 자, 그러면 xn 플러스 1이 어디 있는지 궁금한 건데 자, xn이 실수열이니까 여러분 양변에 세제곱권 취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3분의 1승 해가지고 6xn의 제곱 마이너스 8xn 이렇게 밑에다 적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xn을 이용해서 얘의 범위를 찾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이 3과 4 사이에 있다, 3과 4 사이에 있다 xn이 그지? 이 식을 변형해가지고 얘를 만든다는 게 조금 어려워 보여요. 만약에 이게 덧셈이었으면 사실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지금 뺄셈이잖아요. 6xn 제곱 빼기 8n이니까 이게 막 맘대로 안 돼요. 그냥 무작정 더하시고 무작정 빼시고 뭐 이러시면 좀 곤란합니다. 오히려 이제 3과 4 사이라는 값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xn이 3과 4 사이에 있을 때 얘가 3과 4 사이에 있다는 걸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가정을 하고 뭘 보이는 거냐면 6xn의 제곱 마이너스 8xn의 3분의 1승이 3과 4 사이에 있음을 보이고 싶은 거죠. 이게 xn이라는 수열이 xn이라는 이 문자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x가 3과 4 사이에 있으면 6x 제곱 빼기 8x의 3분의 1승이 3과 4 사이에 있다는 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fx라 두면 x가 3과 4 사이에 있을 때 fx가 3과 4 사이에 있다는 걸 보이란 뜻이에요. 따라서 결국 fx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 얘기예요. 지금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3과 4 사이 범위 내에서 fx의 최대값, 최소값이 3과 4 사이에 있으면 보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fx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냥 그리면 되는 거죠. 사실 근데 그릴 필요도 없지 않나요? 이게 6x제곱 마이너스 8x가 2차 함수니까 6x제곱 마이너스 8x의 범위는 금방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죠? 2차 함수니까 얘가 이제 2차 함수인데 이 2차 함수가 꼭지점의 좌표가 3분의 2잖아요. 꼭지점의 x좌표가 3분의 2니까 3분의 2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x가 0 넣으면 0을 지나는 이런 모양의 그림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6x제곱 빼기 8x가 그럼 3과 4 사이에서는 6x제곱 빼기 8x가 증가함수잖아요. 그래서 6x제곱 빼기 8x는 3일 때 최소값 3을 넣어보시면 6 곱하기 9 빼기 8 곱하기 3이죠. 그래서 54 빼기 24니까 30이에요. 맞죠? 그리고 4일 때 최대값을 갖겠죠. 4를 넣어보시면 6 곱하기 4의 제곱 빼기 8 곱하기 4니까 4로 묶으시면 6, 4, 24 빼기 8 하시면 16 곱하기 4니까 64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이 양변의 세제곱근 취하게 되면 세제곱근은 증가함수니까 이게 부등호가 그대로 성립을 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세제곱근 30은 세제곱근 27보다는 크죠. 그래서 이제 3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 확인됐고 그 다음에 세제곱근 64는 4니까 4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도 확인이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쓸 때는 어떻게 쓰면 될까요? since fx는 6x제곱 빼기 8x가 increasing on 3, 4 3과 4 사이 범위 내에서 증가하기 때문에 6xn 제곱 빼기 8xn은 어디 사이에 있냐면 30과 그 다음에 64 사이에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3일 때 최소값을 갖고 64일 때 최대값을 갖겠죠. 이 범위 내에서 얘를
F3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얘를 F4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맞죠? 좋아요. 자, therefore 따라서 xn 플러스 1이라는 건 이제 양변의 세제곱근 취한 거니까 xn 플러스 1은 어디 사이에 있냐면 세제곱근 30과 세제곱근 64 사이에 있고 이게 4고 얘는 3보다 크죠. 따라서 증명 끝 하시면 되겠습니다. xn이 3과 4 사이에 있으니까 xn 플러스 1이 3과 4 사이에 있잖아요. 그래서 수학적 귀납법에 의해서 xn이 3과 4 사이에 있다는 걸 보인 거예요. 자, 두 번째는 xn이 증가수열임을 보이면 돼요. 그래서 xn 플러스 1이 xn보다 크거나 같은지 이걸 확인하면 되겠죠. 자, 증명 마찬가지 수학적 귀납법으로 합니다. 자, n 대신에 1을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지부터 확인을 해보죠. x1이 3이기 때문에 x2랑 x1이랑 비교를 하는데 x1이 3이고 x2는 얼마예요? 세제곱근 30이죠. 아까 넣어봤잖아요. 그죠? 세제곱근 30이라서 더 큰 거 맞습니다. 사실 이걸 보이면 안 되죠. 증가함수임을 보이라 그랬으니까, 증가수열임을 보이라 그랬으니까 이제 더 큰 걸 보여야 되니까 이걸 보이면 돼요. 자, 두 번째, xn 플러스 1이 xn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 그러면은 이제 xn 플러스 2가 xn 플러스 1보다 커질지 그걸 확인하면 되겠죠. 근데 아까랑 논증이 똑같아요. 네, 아까랑 논증이 똑같은 게 결국에는 xn 플러스 1하고 xn 플러스 2하고 이걸 가정을 했을 때 얘가 성립을 하는 걸 보이란 뜻이니까 fx 다시 xn 플러스 2가 세제곱근 6xn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8xn 플러스 1이고 세제곱근 6xn 플러스 n의 제곱 마이너스 8xn 이니까 이걸 보이라는 거랑 똑같은 말이죠. 얘가 성립을 하면 얘가 성립하면 보여라 이거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함수가 어떤 함수라고요? 이 함수가 어떤 함수라고요? 증가함수라고요. 그러니까 얘네들 다 어디 사이에 있어요? 3과 4 사이에 있는데 3과 4 사이 범위 내에서 fx가 증가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등호가 그대로 성립을 해야겠죠. 맞죠? 네,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since fx는 6x 제곱 마이너스 8x is increasing on 3, 4 and xn과 xn 플러스 1이 3과 4 사이에 있죠. by claim 1. 그래서 claim 1을 여기서는 먼저 보여야 됩니다. 아시겠죠? claim 1을 지금 써먹잖아요. claim 2에서. 그래서 claim 1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범위를 여러분이 추론하신 다음에 그 범위에 맞춰서 여러분이 그 범위에 대한 조건을 먼저 하시는 게 조금 쓸 때 수월할 거예요. 아시겠죠? 좀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수월할 겁니다. 여튼 이게 성립을 할 거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F3인 30과 미안해요. 다시 그러니까 3과 4 사이 범위 내에서 increasing 하니까 우리가 fxn 플러스 1이 6xn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8xn 플러스 1이고 그리고 fxn이 6xn의 제곱 빼기 8xn인데 지금 xn 플러스 1이 xn보다 크니까 이게 이제 더 커야죠. fxn 플러스 1이 fx가 증가함수라서 괜찮죠? hence 따라서 우리가 xn 플러스 2라는 것은 세제곱근 6xn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8xn 플러스 1이고요. 맞죠? 그리고 xn 플러스 1이라는 것은 세제곱근 6xn의 제곱 빼기 8xn이니까 이게 더 크죠. 그 증명 끝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학적 귀납법에 의해서. 자, 6개인 증가수열임을 보였어요. 6개인 증가수열임을 보였습니다. 위로 6개인 것도 보였고 아래로 6개인 것도 보인 거죠. 그래서 위 6개인 증가수열임을 보였고 그에 따라서 극한이 수렴한다. xn이 모노톤 컨버전스 티어럼에 의해서 단조 수렴 정리에 의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xn이 수렴한다 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알파는 근데 xn이 3과 4 사이에 있으니까 알파도 3과 4 사이에 있겠죠. 맞죠? Now 알파 세제곱이 6알파 제곱 빼기 8알파여야 되잖아요. 왜냐면 xn 플러스 1의 세제곱이 6xn 제곱 빼기 8xn이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왜냐하면 이라는 기호입니다. 이렇게 점을 3개를 쓰면요. 점을 지금 3개를 썼죠. 이렇게 쓰면은 따라서 그러므로 이런 뜻이에요. therefore 이런 뜻이고요.
이렇게 거꾸로 세 개를 쓰면 왜냐하면 because라는 표시예요. 그냥 약자로 이렇게 쓰는 거니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게 성립을 하니까 we observe that 알파는 4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길게 썼는데 이렇게 서술을 하시면 완벽하게 서술을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좋아요. 자, 문제 9번도 이제 비슷한 문제예요. 또 거의 똑같죠. 사실 거의 똑같고 오히려 더 쉬운 문제거든요. 문제 8번보다. 범위도 일단 먼저 줘버렸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함수도 정의된 수열도 정의된 그 식도 점화식도 상당히 편하게 줬어요. 우리가 뭐 그래프 그릴 필요 없이 되게 편하게 줬어요. 그래서 상당히 8번보다는 오히려 더 쉬운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이렇게 엄밀하게 포멀하게 안 적고 그냥 바로바로 적을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1과 2 사이에 있음을 확인을 해야 돼요. 범위를 그냥 줘버렸죠. 우리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하면 됩니다. 자, A1은 일단은 1과 2 사이에 있는 거 맞죠? 그리고 AN이 만약 1과 2 사이에 있다면 AN 제곱은 1과 4 사이에 있지 않을까요? 맞죠? 그리고 2AN 제곱은 2와 8 사이에 있겠죠. 그럼 2AN 제곱 플러스 1은 3과 9 사이에 있겠죠. 따라서 AN 플러스 1은 3의 5분의 1승과 그리고 9의 5분의 1승 사이에 있겠네요. 3의 5분의 1승은 1보다 크고요. 9의 5분의 1승은 2보다 작죠. 그죠? 9가 32보다 작잖아요. 그죠? 5제곱 넘겨서 확인해보면. 그래서 AN 플러스 1도 1과 2 사이에 있게 되니까 수학적 귀납법에서 보인 겁니다. 대충 쓴다고 했죠. 네, 지금까지는 우리가 증가한지 감소한지 판단하기 위해서 이제 얘랑 얘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교점을 확인해서 했었는데 교점을 구하려고 하면 상당히 힘들어요. x의 5승은 2x 제곱 플러스 1을 풀어야 되는데 1 넣어도 안 되고요. 마이너스 1 넣으면 되죠. 그래서 유리수근은 찾을 수 있는데 또 어디서 근이 생길지가 몰라가지고 5차 방정식이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 좀 하기가 힘듭니다. 그림 그려서 할 수도 있긴 한데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조금 더 그냥 편한 방식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대로 우리가 항상 증명할 때 어떻게 했었죠? A2랑 A1 비교하고 AN 플러스 1이 AN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성립을 하면 이걸 가정했을 때 얘가 성립함을 보이자 그랬는데 AN 플러스 2가 2AN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1의 5분의 1승이죠. 그리고 얘가 2AN의 제곱 플러스 1의 5분의 1승이니까 만약 AN 플러스 1과 AN이 0 이상이라면 제곱해도 부등호 방향 변화가 없을 테고 2 곱해도 부등호 방향 변화가 없을 테고 1 더해도 부등호 방향 변화가 없겠죠. 5분의 1승 취해도 부등호 방향 변화가 없어요. 따라서 사실 증명 자체, 증가한다는 것 자체가 뭐 그렇게까지 어렵게 보여지진 않습니다. 바로바로 보여지죠. 사실 감소할 수도 있어요. 이게 A2가 A1보다 작다고 해도 논증이 똑같이 성립을 합니다. 맞죠? 작다고 해도 논증이 똑같이 성립을 해요. 이게 뭐 달라진 논증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A2랑 A1 사이에 대소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처음 시작이 더 컸으면 처음 시작이 A2가 A1보다 더 컸으면 그러면은 이제 계속 이렇게 되는 거고 계속 이렇게 AN 플러스 1이 AN보다 커지는 거고 만약 처음 시작이 이거면 A2가 A1보다 작아지면 그럼 계속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첫 단추를 잘 꿰매야 됩니다. 우리 수학적 귀납법에서 n은 1일 때 성립한다는 걸 보이는 게 상당히 그래서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이게 n은 1일 때 성립한다는 걸 안 보이면 그냥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죠.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그래서 n은 1일 때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봅시다. a2 넣어보면 a2는 2a1 제곱 플러스 1의 5분의 1승이라서 이게 3의 5분의 1승이란 말이야. 1보다 크죠. 따라서 a2는 a1보다 큽니다. 자, an 플러스 1이 an보다 크다고 가정을 하면 또는 크거나 같다고 가정을 하면 그럼 an 플러스 2는 2an 그냥 이렇게 할게요. 자, 둘 다 양수니까 둘 다 양수죠. 왜냐면 1번에 의해서라고 설명을 하셔도 되고 그냥 딱 봐도 양수라는 게 보이기도 하고요. 자, 여튼 1번에 의해서 양수고요. 따라서 an 플러스 1의 제곱이 an 제곱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맞죠? 자, 양변에 2 곱해도 부등호 방향 변화가 없을 거고요. 양변에 1 더해도 부등호 방향 변화가 없겠죠. 양변에 5분의 1승 취해도 부등호 방향 변화가 없기 때문에 an 플러스 2가 an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아집니다. 자, 그래서 귀납법에 의해서 증명 끝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튼 위로 6A고 그 다음에 수열이 단조 증가 수열이기 때문에 수열이 단조 수렴 정리에 의해서 수렴한다. 이렇게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좋아요. 자, 모든 문제 마무리했고요. 이제 우리 넘어가서 이제 새로운 챕터죠. 급수 판정법으로 넘어갑니다. 9장 2절인가요? 제 기억으로. 네, 9장 2절 인피니트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9장 2절은요, 새로 배우는 내용이 거의 없고요. 다 사실 배웠던 내용이고, 개념으로서는 이제 급수의 정의 시리즈가 뭐냐, 이거 다 배웠죠. 저 급수가 뭔지 다 배웠어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어떻게 정의되죠? 부분합의 극한으로 정의됩니다. 부분합의 극한으로 우리가 수열의 극한 급수를 정의한다. 막 정의하는 게 아니었어요. 부분합의 극한으로 정의를 한다. 이게 핵심이고요. 자, 그다음 우리가 급수 판정법 중에 하나를 이미 사실 배웠습니다. 우리가 일반항 판정법이라고 해가지고 영어로는 우리가 뭐라고 하죠? nth term test 이렇게 되어 있네요. 급수가 수렴하면 그러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0으로 간다. 이걸 보였었죠? 두 개 다 아는 내용이죠. 네, 그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뭐 등비 급수의 값 구하는 거, 네, 그런 것도 있고요. 다 배운 내용들, 뭐 급수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들, 예를 들어 an 더하기 bn을 우리가 이렇게 쪼개 쓸 수 있다. 뭐 이런 거 배웠잖아요. 네, 그런 거 다 했고요. 사실 새로운 내용이 없어요. 9장 2절에서는. 그치만 여러분 이제 문제를 하나 문제 풀 것도 없네요. 그냥 네. 딱히 풀 게 없네요. 네. 그래서 다 배운 내용입니다. 여기 있는 것들이 혹시 잘 기억이 안 난다 싶으시면 뭐 미적분 교재를 다시 들춰보시든 아니면은 여러분 그냥 교재를 쭉 읽어보셔도 돼요.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 없으니까 다시 한번 잘 기억을 상기하시면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9장 2절에 이 정도 내용들은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좋아요. 자, 이제 9장 3절로 넘어갑니다. 인터벌 테스트라고 되어 있는 적분 판정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이거 우리 시간 관계상 이거 적분 판정법 오늘 못 하고요. 우리는 이제 하나만 할 겁니다. 바로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단조 수렴 정리를 배웠던 이유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걸 굳이 이제 미적분 시간에 우리가 다룬 이유가 뭐냐면 이거를 설명을 하려고 해요. 코롤러리라고 되어 있을 텐데 우리 교재에서도 맞죠? 코롤러리 우리가 이 단조 수렴 정리의 코롤러리입니다. 아시겠죠? 단조 수렴 정리의 따름 정리. 한글로 코롤러리가 뭐냐면 따름 정리예요. 따름 정리. 그러니까 단조 수렴 정리에 따라서 나오는 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아요. 코롤러리가 바로 뭐냐면 자, an이 non-negative terms를 갖는 그런 수열입니다. 다시 말하면 an이 그냥 0 이상이란 뜻이에요. 모든 n에 대해서 0 이상이다. 우리가 이거를 흔히 양항급수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일단 넘어가죠. 자, 여튼 an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어떤 걸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수렴한다.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죠. 급수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수렴한다면 수렴할 필요 충분 조건이 뭐냐면 if its partial sums are bounded above. 그러니까 부분합이 위로 6A이면 수렴한다 이겁니다. 부분합이 수렴하는지를 확인할 필요 없이 그냥 위로 6A인 것만 확인을 하면 수렴한다. 이게 바로 단조 수렴 정리의 따름 정리가 되겠어요. 우리가 얘를 흔히 이제 모든 항이 양수인 급수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제 양항급수 이렇게 많이 불러요. 한국말로는. 알겠죠? 증명은 어렵지 않아요. 그냥 단조 수렴 정리의 따름 정리라서 그냥 금방 나오거든요. 자, 오른쪽 가는 것부터 해봅시다. 오른쪽이라는 건 converge 하면 partial sum이 bounded above인 걸 보여볼게요. 이 급수가 수렴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부분합의 극한이 수렴한다는 거잖아요. 리미트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부터 n까지 ak 이게 이제 수렴을 한다는 건데 어떤 특정 값 l로 수렴을 하겠죠. 수렴을 한다는 건데 그럼 부분합이 6a다.
그러니까 부분합이라는 이 새로운 수열 이걸 SN이라고 놓으면 이 SN이 수렴하는데 수렴하면 위로 6에다 네 그걸 보이고 싶은 거예요. 맞죠? 수열이 수렴하면 6A다 라고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해드렸어요. 증명한 적 없지만 증명이 어렵진 않은데 그냥 해드릴게요. 여기서 뭐 조금 더 쉽게 이제 SN의 성질을 우리가 좀 밝혀서 할 수도 있긴 한데 그냥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그냥 정리하세요. 굳이 뭐 피해서 할 바에는 그냥 증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렘마라고 해서 하나를 해보죠. 이거는 뭐 AN의 성질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냥 뭐 SN이든 뭐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AN이 수렴하면 if a sequence AN converges then AN은 bounded입니다. 6의 수열이 수렴하면 6이에요. 증명을 안 해드렸는데 오늘 그냥 해드릴게요. 자, 렘마는 보조정리란 뜻이죠. 보조정리. 이 뭐라고 할까요? 이 문제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 코롤러를 증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보조정리고 네,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AN이 수렴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L로 수렴한다고 얘기를 해보죠. 괜찮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there exists 자연수 n이 있어서 such that n이 n보다 크거나 같으면 절대값 an-l이 엡실론보다 작도록. 근데 엡실론 내가 원하는 걸로 잡을 수 있는 거죠. 1보다 작도록. 이게 성립을 하도록 우리가 라지 n을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맞죠?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라지 n보다 큰 친구들은 L과 AN 사이의 간격이 1보다 작거나 같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엡실론 밴드를 이렇게 그려요. L 플러스 1, L 마이너스 이렇게 엡실론 밴드를 그리면 이 범위 내에 AN들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맞죠? AN들이 이렇게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에 있을 때 AN이 N보다 큰 범위에서는 N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이렇게 삐져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삐져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삐져나올 수도 있고요. 여튼 삐져나올 수 있겠지만 여튼 여긴 몇 개예요? 유한개예요. 여긴 무한개지만 여튼 엡실론 밴드 안에 다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얘가 이 AN이란 수열의 경계를 잡을 수 있겠죠. 우리가 유한계의 수에 대해서는 최대값을 잡을 수가 있을 테니까 유한계의 수에 대해서 최대값을 잡고 그 최대값보다는 전부 작다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맞죠? 그게 이제 증명의 핵심이에요. 자, 그럼 이걸 좀 지우고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NEM보다 큰 친구들은 전부 이 범위에 있고 그럼 NEM보다 작은 친구들 이 친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범위 없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중에 최대값과 최소값은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let large m을 maximum a1 a large n 마이너스 1 그래서 a1부터 a large n 마이너스까지 중에 제일 큰 거를 택하고 그리고 1보다는 또 커야 돼요. 네, 그렇게 택하게 되면 우리가 그림을 괜히 지웠나? 아까 어떤 그림이었어요? L이고 여기 L 플러스 1, L 마이너스 이렇게 있었고 여기 라젠이 있었죠. 여기에 막 이렇게 수열들이 있고 여기에 막 이렇게 수열들이 있었는데 이 중에 제일 큰 거, 그죠? 그 다음에 1로 하시면 안 되고 L 플러스 1로 해야겠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L 플러스라고 이 점들하고 유한계죠. 이 유한계 값이잖아요. 유한계 중에서 최대값을 택할 수가 있거든요. 유한계니까 여러분 유한계를 딱 주세요. 그 중에 누가 제일 큰지는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제일 큰 걸 택하면 당연히 모든 AN들은 이 라젠보다 작거나 같아지겠죠. 맞죠? 비슷하게 우리가 제일 작은 거 왼쪽에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작은 거랑 L-1 중에서 작은 거를 택하면 그러면은 그것보단 AN들이 다 위에 있겠죠. 맞죠? 그래서 스몰 m은 미니멈 a1, an-1, l- 이렇게 잡게 되면 then an이 스몰 m과 라지 m 사이에 있게 돼서 so an is bound 증명이 끝납니다. 맞죠? 그렇게 해서
이 보조 정리를 보였고요. 그럼 보조 정리에서 바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수열 SN이라는 이 수열이 파셔썸이 수렴하니까 바운드드 어버브인 거 맞죠? 사실 바운드드 어버브일 뿐만 아니라 바운드드 빌로우이까지 해요. 그냥 바운드드인데 여튼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부분 합이 수렴하니까 부분 합은 유계입니다. 그거는 이제 사실 부분 합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수열이 그래요. 자, 역방향이 이제 핵심이 돼요. 사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쪽은 뭐 이게 전혀 쓰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모노톤 컨버전 시럼을 쓴 것도 없죠. 그래서 되게 당연한 얘기라서 사실 오른쪽 가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왼쪽 가는 게 지금 여기선 중요합니다. 왼쪽 가는 게 뭐냐면 파셔썸이 위로 유계이면 수렴한다. 일반적으로 유계라 그래서 수렴하지 않는다고 제가 예전에 설명을 했죠. 지지난 시간인가요? 설명을 해드렸는데 위로 유계 이 경우에는 위로 유계 부분합이 위로 유계인 것만 확인을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노톤 컨버전 시럼에 의하면 위로 유계이면서 그리고 단조 증가하면 수렴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위로 유계인 것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단조 증가인 것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되게 단순합니다. SN이란 수열이 실제로 단조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맞죠? 자, let SN을 시그마 K1부터 N까지 AK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SN 플러스 1에서 SN을 빼면 어떻게 돼요? AN 플러스 1이죠. AN 플러스 1이 추가가 되니까. 근데 AN이란 수열이 0 이상이라고 그랬거든요. 맞죠? 따라서 SN is monotonically increasing이 됩니다. 아하, 그래서 양한급수에서 부분합은 항상 단조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 유계인지만 확인을 해도 모노톤 컨버전스 시럼에 의해서 SN은 수렴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실제로 어디로 수렴할지 우리가 몰라도 원래는 우리가 극한이 수렴한다는 거 보이려면 그 수렴하도록 하는 후보, 그 극한의 후보를 가져와서 걔랑 걔 사이의 거리가 엡실론보다 작아지도록 하는 라젠을 잡아야 되죠. 그러니까 극한값이 뭔지를 대충 알고 있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코롤러리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거 몰라도 된다 이거예요. 어디로 수렴할지 몰라도 위로 유계인 것만 확인을 하면 컨버전 한다 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상당히 유용한 정리예요. 아시겠죠? 관련된 문제들을 우리 예제 1번, 유제 1번에서 풀 건데 시간 관계상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전에 우리가 리마크 하나만 할게요. 리마크 하나만 할게요. 자, 우리가 양한급수의 성질이 있어요. 양한급수의 성질. 이거의 성질. 얘가 AN이 0 이상이라고 했을 때 이 양한급수가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잖아요. 얘가 이제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어요. 수렴하면 어떤 극한값으로 수렴하겠죠.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일단 0 이상인 친구들 다 더했으니까 기본적으로 0 이상인 것까지는 알겠죠? 거기까지는 어렵지가 않아요. 자, 근데 다이버즈 한다고 얘기를 하면 시그마 N부터 무한대까지 AN이 다이버즈 한다. 일반적으로 수열이 발산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무한대로 가거나 음의 무한대로 가거나 진동하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지금 부분합이 어떤 수열이에요? 증가수열이죠. 증가수열인데 발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무한대로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증명은 어렵지가 않은데 그냥 충분히 받아들일만 하죠. 증가하는데 수렴 안 해. 그럼 무한대로 간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발산하는 거는 무한대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이상적분 단원에서도 제가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양수인 함수를 여러분이 적분해서 발산하는 케이스는 무한대로 가는 케이스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비슷한 얘기예요. 그래서 무한대로 간다 이 얘기가 됩니다. 다이버즈 한다는 게 무한대로 간다. 무한대로 간다는 건 다이버즈 한다는 거니까 사실 똑같은 말이 되죠. 괜찮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양한급수의 경우에서는 수열이 발산할 때는 그냥 이렇게 적고요. 수열이 수렴할 때는 어떻게 적냐면 이렇게 많이 적어요. 저도 이렇게 많이 적을 겁니다. 이거 이상적분에서도 많이 쓴 표기죠. 기억을 다시 잘 떠올리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코롤러리를 이용해서 우리 예제 몇 개 풀어볼 거고 그 다음에 적분 판정법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